안녕하세요, 매너와섭입니다. 많은 분들이 드라마 연인은 새드 엔딩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굳이 저까지 새드를 외칠 필요는 없어서 저는 그 반대로 해피엔딩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면 해피엔딩으로 볼 수 있는 여러 증거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오늘 자세히 말씀드리기 위해 영상에서 제외했었는데요. 바로 감옥에 갇힌 여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작품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일 텐데요. 예전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이 사람이 량음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힌 사람이 6일체이건 량음이건 어찌됐든 새드 엔딩일 수밖에 없지 않냐 라는 의견을 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련하여 스페셜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여 열심히 준비했고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이 대단히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이 사람이 갇혀있는 곳이 감옥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이장현이 역적으로 몰려서 주변에 있던 6일체나 량음이 감옥에 갇혔다. 그래서 새드 엔딩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으실 텐데요. 물론 저도 제목에 감옥이라고 적어놨는데 그건 알아보기 쉽게 적어놓은 것이고요. 여기는 죄인들이 가는 감옥이 아니고 혜민서라는 아픈 환자들을 치료하는 곳에 있는 정신병원 같은 장소입니다. 화장을 하며 낭군님이라며 오는 남자, 장원급제했다는 할아버지 등등이 장소 안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한마디로 죄를 지어서 갇힌 게 아니고 정상이 아닌 것으로 보여서 가둬놓은 곳이죠. 죄인으로서 죄값을 치르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온갖 난리가 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죠. 지평 신이름이 혜민서에 찾아갔을 때 의원은 그에게 여러 가지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까마득한 우전에서 그자를 데리고 있으라고 각별히 당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까마득한 우전이란 말은 보통의 벼슬아치는 아니고 최소한 왕족일 것입니다. 다음 문구를 보면 그자라는 호칭을 쓴 것으로 보았을 때 남자일 확률이 높죠. 다음으로 데리고 있으라고 각별히 당부했다고 말한 것을 보면 비록 가둬두었으나 신경을 써서 보호하라는 뜻은 아닐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여인이 6일체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근거도 매우 타당한데요. 의원이 말하길 이 혜민서에 있는 정신병동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으며 지체 높은 집안에서 데리고 있지도 차마 버리지도 못할 사람들을 쉬쉬 하면서 맡기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지체 높은 집안이기 때문에 량음이 아니고 6일체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혜민서라는 곳이 작품에도 나왔지만 가난한 백성들을 무료로 치료하던 관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본 베이스는 가난한 백성들을 상대로 하는 곳이죠. 두 번째는 지체 높은 사람들만 올 수 있는 정신병원이라고 했는데 이장현은 송추할배의 회혼례를 서원에서 치러준 적이 있습니다. 서원은 양반들이나 그런 행사를 할 수 있었던 곳인데요. 작품에서 이장현과 6일체는 그런 규율을 따르지 않는 깨어있는 사람들이었죠. 이장현은 송추할배의 회혼례를 열어주고 6일체는 여인들이 못 들어오는 서원에 들어왔었죠. 그렇다면 량음도 신분을 넘어서 높은 사람들이나 있는 정신병동에 들어왔을 수 있죠. 아니면 누군가 부탁을 했고 아주 높은 사람이 허락을 했을 수 있습니다. 이건 후반부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감옥이건 정신병원이건 이장현의 소중한 친구인 량음이 정신이 나갔는데 그렇다면 새드 엔딩이지 않냐고 생각하실 겁니다. 맞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보통 작품에서 결말이 해피엔딩인지 아니면 새드 엔딩인지는 주인공의 상황에 맞춰지는 것이 아닐까요? 조연이 불행하게 끝난다고 새드 엔딩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죠. 만약 이장현이 비참하게 죽고 량음이 미쳐서 정신병원에 있는 것이면 새드 엔딩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인 이장현이 량음을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정신병원에 일부러 놔둔 것이라면 어떨까요?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을 종합해서 이장현과 6일체와 량음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량음은 작품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듯이 이장현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우정을 넘어선 애정이었죠.
또한 그에게 생명의 은인이었고 존경의 마음까지도 있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량음은 절대로 이장현에게 속마음을 내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량음의 노래 제목은 다만 마음으로만입니다. 마지막 구절에 가만히 그대를 가슴에 숨겨본다 라고 했습니다. 그토록 량음은 겉으로는 표현 안 하지만 이장현을 가슴속에 몰래 품고 있습니다. 량음은 우심정이라는 기생집의 주인입니다. 이때 한자 우는 짝 우자입니다. 기생집이니 남녀가 짝을 이룬다는 뜻도 있지만 량음이 이름을 지은 것이라면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이장현과 짝을 이룬 집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장현도 우심정이 내 벗의 집이니 내 집이라는 대사도 했으니 말이죠. 량음은 이장현에게 내색은 안 하지만 본인의 세상에서 이미 이장현과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량음에게 불청객이 찾아왔으니 바로 6일체였죠. 량음은 6일체를 경계하는 모습이 계속 나왔습니다. 량음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은 경쟁자가 나타났으니 싫어할 만도 하죠. 지금은 경계 수준이지만 점점 더 량음은 6일체를 미워하게 될 것으로 보는데요. 7화에서 6일체는 많이 답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장관리를 하고 있는 남현준과 이장현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이죠. 8화 예고를 보니 이런 6일체의 갈등은 결국 이장현에게 피해를 줄 것 같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던 량음에게는 가뜩이나 마음에 안 들었던 6일체였는데 이제 이장현을 위험에 빠뜨리는데 그런 와중에도 이장현은 6일체를 끌어안을 것이니 량음은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1636년에 병자호란이 일어났고 작품의 시작은 1659년 효종 10년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22년의 시간이 지난 것이지요. 22년 동안 이장현과 6일체와 량음은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소현세자입니다. 이장현과 소현세자는 9년 동안 청나라에서 같이 활동했습니다. 결국 소현세자가 죽는 순간부터가 이장현이 역적으로 몰리며 큰 위기를 맞는 것입니다. 소현세자는 인조 23년 4월 26일에 사망하였습니다. 1645년인데요. 정신병원에 갇힌 모습이 1659년이니까 14년 동안의 기간이었는데 해민서에서 의원이 말하길 정신병원에 갇힌 량음은 수년 동안 같은 말만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량음이 갇혔던 것은 인조 때가 아니라 효종 때였다는 것입니다. 효종은 소현세자의 동생인 복림대군으로 청나라에 같이 볼모로 잡혀갔었죠. 효종은 과연 아버지 인조처럼 이장현을 역적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효종은 오히려 이장현을 훌륭한 스승이라고 생각하며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효종 때에도 이장현과 6일체는 역적으로 도망자의 신세였을 것입니다. 효종이 왕이었지만 아버지가 역적으로 명시한 이장현을 돕는다는 것은 신하들에게 흠집을 잡힐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기에 그렇게 할 수 없었죠. 효종과 이장현의 이야기는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으니 여기서는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이장현은 본격적인 위기를 겪기 전에 6일체와 많은 사랑을 나눌 것입니다. 량음은 이런 두 사람을 좋게 볼 수 없었을 테고 6일체를 위해 이장현이 희생하려고 하자 량음은 삐뚤어진 마음으로 큰 실수를 해서 6일체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이장현은 가까스로 6일체를 구하고 이런 상황이 량음 때문에 벌어진 일임을 알고 분노했지만 이때 량음은 이장현이 위험에 빠져서 죽었다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량음은 광증에 걸리게 되죠. 하지만 이건 역시 이장현이 6일체와 도망치고자 거짓 소문을 냈던 것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다행히도 인조가 사망하고 효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이때 이장현은 효종에게 몰래 부탁을 합니다. 본인과 6일체는 어떻게든 눈을 피해 도망을 다니며 살아갈 테니 광증에 걸린 량음을 안전한 곳에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까마득한 우전에서 그를 데리고 있으라고 각별히 당부한 사람은 바로 효종이었을 것입니다. 효종은 이장현의 부탁을 들어주고 량음을 역적으로서 죄인들이나 가는 감옥이 아닌 해민서의 은밀한 곳에 숨겨놨던 것이죠. 나라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로서 어떻게 보면 정말 안전한 장소입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없고
데리고 있지도 차마 버릴 수도 없어서 쉬쉬하면서 맡기는 장소라고 했습니다. 이장현은 량음이 정상이 아니기에 같이 살아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내버리면 역적으로 몰려서 비참하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효종에게 몰래 부탁하여 해민서에 놔두게 된 것이죠. 량음은 수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언젠가는 이장현이 자신을 보러 올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량음한테는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이장현과 육일체는 효종의 보호 아래 안전한 곳에서 사랑을 나누며 행복한 결말을 맞을 것이라고 봅니다. 새드엔딩을 암시하는 장면들도 많지만 이 작품의 배경 자체가 암울한 역사 상황인데 제목도 연인이라는 아름다운 단어인데 굳이 슬프고 아픈 결말이 나올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저는 억지로라도 이렇게 해피엔딩을 주장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리뷰 영상도 준비 중이니 완성되는 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